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3프로 아니고요. 샴푸로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정프로님이 사실 이제 저희 3프로 TV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방송들을 하시는데 요 선글라스는 그냥 기본값인 거잖아요.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씻으실 때도 이제 선글라스를 쓸 정도면 요건 이제 한 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머리 감고 계신 정프로님의 샴푸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샴푸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이요? 네. 주말 주말에 잘 미드 되게 열심히 보시던데. 아, 미드요? 네. 뭘 보시고 양자역학을 이제 아셨다고. 아이, 그 글을 어저께 봤습니다. 아. 제가 어저께 미주밀 카페 가서 또 이렇게 막 끄적끄적하고 왔잖아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니까 네. 금박한 거 어떤가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저는 그 눈이 좀 안 좋아갖고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잘 못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알면 눈이 아프고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저 글을 조금 읽으면. 네. 그래갖고 그 영화나 이런 거 미드 엄청 많은데 혹시 겔 가도 아세요? 몰라. 근데 제가 으이, 그 말씀 서운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 얼굴은 아는 배우더라고요. 근데 막 이름을 막 외우지는 못해요, 제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겔 가도시고 이스라엘 배우거든요. 이분이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한이급이죠. 예. 그 미스 유니버스까지 나가는데 우리나라 많이 알려진 건 이제 분노의 질주 시리즈 초반부터 나왔고 그쵸. 원더우먼에 나왔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차기 액션 여성 배우 뭐 이런 급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 이 친구가 나온 게 거기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 스톤 하트 오브 스톤인가 그 영화 제목입니다. 하트 오브 스톤. 예, 넷플릭스랑 스카이댄스랑 같이 그러네요. 하트 오브 만든 스톤. 건데 제가 왜 보냐면 영화 자체는 제가 뭐 평가할 게 아니죠. 영화 자체는 시간 때우기용인데 네.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거 막 얘기해 스톤이라는 거 자체 그 하트라는 거가 컴퓨터인데 거기 제가 우리가 꿈에서만 듣던 퀀텀 컴퓨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기술 하트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세력 퀀텀 컴퓨팅이라 해서 양적 컴퓨터가 양적 컴퓨터 저런 거구나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얘기해보니까 그게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야 저게 팔란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넷플릭스의 하트 오브 스톤을 보시면 재밌게 또 저희 분이 관련해서는 책은 어떻게 썼대라고 딱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타가 엄청납니다. 제가 한 번 쓰고 제가 일주일 쓰지를 않아 갖고 오타하는데 오타 체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그 오타 체크는 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또 아니 도와주시니까. 저도 막 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책 얘기가 나오니까 말문이 턱 막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이런 것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정보 외에 네. 뉴욕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위클리 기준으로 약간 지금 부침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S&P 500이 0.3%, 나스닥 1.9% 떨어지면서 2주 연속으로 주시장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2주 연속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여기저기서 뭐 조정이 본격화다. 이제 뭐 다 팔고 떠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톰과 제리 기억나시잖아요. 만화 그게 보면 항상 고민할 때 나오잖아요. 천사와 악마가 양쪽에 나오잖아요. 지금 악마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때죠. 이거 지금 꿈과 희망 갖고 주식을 샀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고 2주를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또 와 있죠. 왜냐하면 2주 연속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나스닥이 39% 40% 떨어졌던 것들이 위에서 많이 위에 물량이 떨어지니까 이거 걱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 초반 이렇게 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400 깨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갭 돌파 갭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만한 시기가 2주 연속 주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2주 연속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3대 지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심하게 떨어졌고요. 지난주에 다우 아래가 제일 다우인데요. 다우는 그게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우 지수는 뭐 횡보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주간 4.4%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최대 하락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금년 토요일 날도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나스닥 100이 51선을 이탈했어요. 51선 이탈한 게 꽤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엔비디아 포함해서 애플 이런 거 포함해서 51선. 뭐 51선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탈하면서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이거 아니겠습니까? 10년물 금리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4.2도 한번 돌파했었고요. 지금 시장에 보면 걱정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요. 금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저도 뉴스 보니까 휘발유 값이 우리나라 5주 연속 올랐더만요. 저는 못 느끼던 차에.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 지금 보면 미국은 한참 앞으로 3주 정도 후면 9월이잖아요. 9월이면 9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에 돌아가는 백투스쿨 시즌이거든요. 백투스쿨 시즌이면 제일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학용품 비롯해서 뭐 이렇게 물건들을 사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새로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노트북도 새로 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올라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늘 확인드리지만 달러가 강해서 좋아질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불과 한두 달만 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95, 96 갈 줄 알았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꿈과 희망이 있었죠. 지금 다시 우리나라 달러 원다 1,300원 초반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만 달러가 좀 올라가니까 금은 좀 내려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요. 유가 같은 경우는 드디어 7주 연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7주 연속 올라가니까 이것도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CPI, PPI도 보여줬고 특히 PPI에서 문제가 좀 일으켰잖아요. 지금요. 생산자 물가에서. 그래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에 약간 또 이슈가 있을 거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13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을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보면은 에너지주들이 최근에 계속 좀 좋아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보면 7주 연속 오른 데다가요.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7주 연속 올라간 데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에너지가 제일 좋았잖아요. 에너지 업종이요. 특히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건 뭐 엄청 올라갔잖아요. 특히 이제 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것이 있었고 그렇지만 올해는 에너지가 이제 죽을 수 없고 또 죽을 수 있는 것이 금융주 죽을 수 없고 헬스케어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IT가 좋았던 것이 IT가 지난 최근 이건 일주일 동안이거든요. IT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모습 이런 것도 아까 IT 중심으로 있는 나스닥 100여 QQQ가 지금 4.4%니까 QQQ를 갖고 계신 분보단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앞에 T자가 붙잖아요. T자가 얼마나 더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들인데요. 종목들이 어떤 거 있었는지 지난주 내내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ETF부터 보여드리면 섹터 ETF입니다. 아시다시피 요 11개 섹터는 모두 대표되는 ETF가 SPDR이 갖고 있어요. 물론 거의 똑같은 거를 뱅가드나 블랙락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SPDR 거를 확인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XLE가 지금 쭉 올라가는 유가 반등에 따라서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RSI가 지금 70을 넘어섰잖아요. RSI는 30에서 70을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역으로 보면 기술주도 해당할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XLE 말고 기술주 혹시 기억하세요, 앵커님? XLK입니다. XLK 기술주는요. XLK는 그 RSI가 34.3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지금 그 과매도까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엑셀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엑소모빌이죠. 엑소모빌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주에 한 6%, 5%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미국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14일이 돼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보시면 14일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까지 엑슨모빌을 만약 투자하시면 사시면 바로 9월 11일 날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3.25%의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0.91달러를 받는다는 거. 물론 여기에 세금을 15% 제하고 9월 11일이 현지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요즘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12일 정도 우리나라 날짜 12일 나 좀 늦어도 늦는 증권사도 13일이면 들어올 겁니다. 뭐 주말을 제외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배당을 받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월마트가 배당도 들어오고 월마트 배당도 들어오고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배당을 받는 거가 한번 받아보신 분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엄청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올해 좀 재미없었잖아요.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작년 워낙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뉴스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헬스케어 섹터. 네, 엑셀비입니다. 엑셀비는 헬스케어거든요.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들어서 그것이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엑셀비를 끌고 가는 거가 대표적인 것이 두 명이 있죠. 일라일리, 일라일릴리는 존슨앤존슨? 네, 그렇죠. 일라일릴리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업종 내 1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노보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도 막 난리 나고 좀. 비만 치료. 그래서 비만 치료제 한번 저희가 특집을 한번 그 전문가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비만 치료제의 엄청난 그런 시장의 뭐 핫한 시장은 지금 상당히 하나 메가 트렌드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그 다이어트 시장의 폭도와 함께 수많은 관련된 먹거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기름이나 튀긴 거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건강식 위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늘어날 것이고 하여튼 미국의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미국은 엄청난 고칼로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뭐 매년 조금씩 그래도 칼로리가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일라일리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공급망 이슈가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망 이슈. 그래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공급망 이슈가 심해서 공장 새로 짓고 뭐 난리 났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공급망 이슈 있는 기업이 두 개죠. 일라일리랑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한데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새벽에 실적 발표할 때 공급망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해줄지 아닐지가 아마 이번 엔비디아 실적 시즌에 가장 중심 포인트는 아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여튼 두 회사가 일라일리랑 그리고 엔비디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노보노디스크요. 이것도 같은 그런 시리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의 그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확신을 갖고 지식이 충만한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진짜 뭐 그 마운자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효능이나 이런 거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보통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가 싶네요. 미국의 제약 업종, 제약만 모아놓은 ETF예요. 헬스케어가 아까 엑셀비가 큰 우산이라면 그 안에서 제약만 넣어놓은 ETF인데요. 이런 그런 제약 ETF 이렇게 급상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이 ETF의 제일 비중이 큰 거가 일라일리입니다. 일라일리가 아주 급등하다 보니까 이 ETF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참고적으로 1위가 일라일리, 2위가 존슨앤존슨입니다. 3위는 토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이게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동물들에 쓰고 있는 조에티스가 세 번째로 비중이 많은 것이 일단 IH는 정도는 아마 보통 분들도 좀 어떤 관심 갖고 한번 공부해보고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IHE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는 어찌되었건 미국에서의 두 가지 큰 법안이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 그 반도체 칩 액트랑 그리고 그 IRA요. 예, 그리고 있고 거기다가 그 미국의 전반적인 리쇼어링에 따라서 지금 엮여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로 보면 XLK랑 XLI가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겠고요. 유나이티드 렌탈 사상 최고가입니다.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려서 아시는 거잖아요. 로겔 오토메이션은 지금 실적 맞고 오히려 빠졌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건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트랜스다인 그룹은 실적 발표한 날 지금 좀 빠졌는데요. 네. 약간 그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매출 이익 다 맞췄고요.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좀 약간 쉬고 있는데 워낙 좋은 회사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빠르게 각각 섹터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추이와 함께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들 쭉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뭔가 오늘 어느 때보다도 빨리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일은 아쉽지만 8.15로 미장은 열립니다. 오늘 밤에 미장은 열리지만
한국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쉬어가고요. 수요일에 이제 오늘 밤 그리고 화요일 시장까지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